자, 이번 시간 동학농민운동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는 276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습니다. 이 1894년은 굉장히 변화의 시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 과정,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근대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터져버립니다. 전국적으로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을 모르게 되면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흐름이 끊겨요. 그럼 빵꾸가 빵 나고 왜 갑오개혁이 그렇게 생겼는지 그렇게 개혁이 시작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동학의 성장인데요. 첫 번째 국내 상황.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죠. 엄청 힘들어요. 게다가 수탈이 너무 심하고 지배추종 수탈, 그렇죠? 게다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경제 수탈하고 청나라 놈들도 가서 해가지고 경제 수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운동 2번에 보시면 동학의 성장. 그래서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하죠. 이 최시영은 2대 교주로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만들어서 요것을 만들어서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유는 여기에 한글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어렵죠. 근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랬었다라는 거. 또 하나 포접제를 이용하는데요. 이 포접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포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 그 아래 표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대접주가 있고 그 아래 또 접주가 있고 이런 간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동네는 이제 포가 없고 접주, 대접주만 있고 어느 동네는 다 없고 교주 밑에 접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전파 형태를 이른바 포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접제인데 이 포접제를 활용해서 전파를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리고 이제 1894년이잖아요. 그러면 조프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도 인정하는 판에 왜 우리를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종교로 인정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조 누굽니까? 교조가 누구였어요? 교주가 최재우였잖아. 최재우를 신원을 복권해달라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안 유명해요? 자, 양괄호 3번의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목적, 동학의 공인, 이것이 최고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주의 신원을 복원시켜줘야죠.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라는 운동인데요. 말 안 들어주지요. 정부에서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집회를 합니다. 삼례 집회, 삼례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단체지 무슨 폭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1892년에 있었어요. 이 농민운동 빵 터지기 전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한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직접 상소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도 들은 척 만척 해버리죠. 왕에게 직접 가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보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보은 집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충북 보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래에서 보세요. 발전 종교운동에서 농민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종교운동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엔 종교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린 절차를 밟으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이것은 지금 청나라 일본 놈들도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있고 막 프랑스, 러시아 할 것 없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지금 보면 이 우리 조정이 썩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세에 기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은 뭔데 얘들부터 몰아내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 패정, 정치적인 패단이죠. 이 패정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썩어 빠진 조정부터 갈아엎자. 이런 운동. 그것이 무엇이냐? 교훈 집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이런 일종의 정치 색채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의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는요, 페이지가 278쪽인가? 그쪽에 보시면 자료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894년 1월 달에요.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을 수탈하고요. 횡포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석보, 그러니까 보라는 것을 쌓게 하는데 뭐 일종의 댐 같은 거에 크게 보면 그런 거 보를 쌓게 하는데 이런 걸 쌓아라라고 지시를 해놓고 쌓았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허물어버리고, 이거 구멍 났네 다시 막 허물어버리고, 요쪽이야 요쪽 왜 요따가 썼어 다 옮겨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더 걷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 농민들의 그 법의 잣대를 심하게 들이대가지고 농민들을 못 살게 했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이요 이거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는데 당시에 1,000명의 농민군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 그러면서 오케이 가자 그러면서 치게 되는 건데, 이때 쳐가지고 전봉준이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해버려요. 관할을 점령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관할을 점령해서 관군을 다 박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조병갑을 잡아가지고 막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야, 니들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패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얘가 이렇게 횡포만 안 했어도 그런 거 아니냐? 니들이 못 믿겠으면 내려와서 한번 감사해봐라 라고 해서 정부에서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감찰단인데요. 이 안핵사가 파견되면서 요거 보니까 맞네 이놈이 잘못했네, 얘들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 패정을 시정할게 라는 패정개혁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그 조정에서 직접 고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화를 누그러뜨리고 집으로 좀 돌아가 있어라. 우리를 믿고. 그런데 이제 안핵사가 하는 이 행동들 그리고 수사를 봤더니 믿을만 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믿어보겠어 라고 하면서 자진해산을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고부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부 관할을 습격했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입니다. 1차 분기 1기 때 고부 밀란기인데요. 배경 고부군수 조방갑이 수세를 강세로 진수를 하고요. 횡포를 부려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1,000명의 농민군과 함께 관할을 습격해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래에 사발통문 얘기가 있죠. 이 사발통문이 제시가 되면 무엇을 풀어라? 동학농민 운동을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 정부는 패정을 시행하겠다. 패정 개혁을 약속을 하고요.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농민군은 한 10여일 만에 자진으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해산하고 났더니 이 시간은 지나서요. 이쪽을 이제 끊을게요. 자, 2차 안핵사가 등장을 했어요. 2차 안핵사가 이용태라는 사람인데요. 자, 1차 안핵사 부임 기간 끝나고요. 2차를 파견했어요. 2차 안핵사가 딱 부임하자마자 얘기하는 것이 야, 수사 했던 거 장부 다시 갖고 와봐. 딱 봅니다. 그러면서 이놈이 수사를 잘못했었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봐봐. 이 사람은 공무원이야. 관직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들이 뭐야? 반란 세력 아니야? 이놈들을 잡아와야지. 다시 잡아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탄압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심한 탄압을 하면서 전봉준 측근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강한 남접 부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전봉준 그리고 손화중, 김계남, 자, 이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포접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접, 북접으로 나뉘어요. 남접이 있고 북접이 있는데 이 농민군은요, 뭐 하나의 큰 조직체라기보다는 요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또 북접까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은 일단 남접 부대만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발통문을 다시 들고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얘기하죠. 보국안민 보국, 나라를 보호하고 보국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제폭, 폭정에서 구민, 백성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완전히 정치색이 짙은 구호를 내세웠으니 이것이 사발통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백산에 모입니다. 백산에 모여가지고 4대 강령을 발표해요. 엄청난 수가 모였겠지요. 그렇죠. 많은 수가 모였으니까 얼핏 보면 밖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반란 세력이에요. 예전엔 폭도, 지금은 완전 반란 세력, 중앙정부의 반란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 돌격을 하기 전에 자, 잠깐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민가를 습격하지 말고 그리고 약탈을 자행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의 4대 강령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3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진격합니다. 어딜로 진격하냐면, 진격하니까 이제 분필도 부러져요. 황토현과 황룡촌 지역까지 가서 여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여기에서 승리합니다. 황토현, 황룡촌 전투가 이제 4월 달에 있었고요.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딜로 진격하냐면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자, 전주성을 4월 달에 점령을 해버리는데요. 이제 문제는 틀려져요. 예전의 문제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쪽을 지워서 이쪽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강이에요. 자, 그래 봐야 뭐 지금 분필 먹고. 자, 예전에요. 이쪽에서 보시면 고부관하죠. 고부관하라고 하면 일종의 요만큼 먹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 정도? 시청 하나의 도시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0명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전주성을 점령했다라는 거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전라도 지역을 동학농민군이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큰 세력,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이제 조정에서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나는데, 자, 일단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2기예요.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죠. 기억본, 배경,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농민의 주모자, 예전에 주모자였던 사람들 탄압하고 농민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자, 니은번의 전개,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게 남접부대라고 하고, 그리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죠. 거기에 4대 강령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고 휴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해야 되니 외놈을 없애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패정기역. 군대를 몰아서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앤다. 여기에서 보면 왕주를 부정한다거나 그런 내용 전혀 없지요. 그렇죠? 디귿번 주장 탕관오리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리을본 결과 동학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고요. 황토현 그리고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정에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우리는 항상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가 있으니 청나라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참 이런 내용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들으면 매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럽니까? 조선은 참 약한 나라네요. 막 그러는데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놀란 조선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요. 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그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봐라, 가서 얘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가서 들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가 가지요. 그러니까 전주성에서 여기에서 성 위에 있던 전봉준이 너 뭐야? 그랬더니 백기 딱 꽂고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고 왕의 대리인 신분으로 왔으니 니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왔다. 그래, 문 열어줘봐. 그래서 테이블에 딱 앉죠. 테이블에 딱 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핀 거야? 라고 하니까 난리?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다? 패정개혁 때문이다. 우리가 폭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패정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가 듣고 있는 상황에 이때 청해에 원군 요청을 했죠. 이 원군 요청을 한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을 해요. 이때 아산만에 상륙을 한 청나라 군인입니다. 5월 달이지요. 자, 이때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부랴부랴 군대를 꾸려가지고 인천으로 또 상륙을 합니다. 역시 5월 달이에요.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상륙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본 놈들도 군대를 꾸려서 상륙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상륙을 하는 겁니까? 자, 얘들은 딱 그 얘기예요. 야, 예전에 텐진조약 위반이야. 텐진조약이 뭐였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갑신정변 결과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있잖아요. 그래서 앞잡아서 갑한텐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텐진조약의 내용은 뭐였죠? 자, 이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이 군대를 보낼 때, 그렇죠? 조선에 파병할 때 서로 알려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안 알려주고 지들이 온 거야. 일본 정보통에 의하면 얘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텐진조약 위반을 구실로 일본 군대가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우리 정부의 조선 관리와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 사이에서는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지. 그럼 말로 하지 왜 이렇게 큰일을 벌인 거야? 라고 하면서 화친을 해요. 그리고 이른바 전주에서 화친을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5월 8일 날인데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 리을본에 보시면 결과,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3기라고 합니다. 기억본에 청일군대 파병,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청군은 아산만, 일본은 인천에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니은본 보시면 전주화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서 화친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화친을 체결하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조정에 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왕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 패정개혁안을 실행에 옮길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농민군이 야야야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한두 번 속아? 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진해상에서 한번 봐줬는데 또 속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어쩌라고. 자, 그럼 어쩌라고가 아니고 지금 봐봐. 지금 전주화약 체결했지? 그렇다면 니도 승낙했고 그럼 결국에 시간 문제 아니야. 왕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시행할 거야. 그렇죠? 시행할 건데 뭔 기다리고 말고 할 게 있어. 일단 이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그 개혁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 허락해 줄래? 안 해주면 뭐 어쩔 건데.
아 그래 그렇게 해. 나중에 내가 선조치 후보고 할게 라고 해서 집강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집강소라는 것은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의 사또가 있죠. 사또 치워버리고 동학농민군 대장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직접적으로 일종의 경찰력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하는 거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관리 얘기와 맞물려서 집강소가 전주화약 이후에 바로 설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디귿번 보세요.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서 전라도 일대 민정기관이 무엇을?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순서도 아셔야 되고, 정부는 자주적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이 신하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시행하도록 해 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교정청이에요. 그래서 교정청 같은 경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교정청은요 정부 주도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전주화약 때 폐정을 시정하는 폐적개혁안 12개조를 제시를 한 거예요. 봅시다. 표에 보시면 폐정개혁안 12개조가 나오는데요. 조항 1번.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안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조선 왕조 체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탐관오리는 그 죄성을 조사해서 엄징하고요. 횡포한 부호는 엄징하고요.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는 징벌하고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요. 조금 이제 평민스럽죠. 노비문서를 불태워야 되는데, 자, 6번째,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은 왜 패랭갓 이런 것들을 쓰느냐? 평양갓을 없애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부의 원인은 왜 못하게 하느냐? 해달라. 무명의 잡세, 이 쓸데없는 세금 걷지 마라. 다 없애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리 채용은 지벌타파, 인재를 등용해라. 무슨 니들끼리만 헤쳐먹냐? 뭐 이런 얘기죠. 죄송해요. 좀 세게 나갔지? 자, 10번. 그래도 방송심의 규정에 안 걸릴걸요? 자, 외와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놈하고 놀지 말자라는 얘기고, 11조는 공사체 물러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사 짓다 보면 빚이 너무 많아. 빚 좀 탕감해줘. 이런 얘기고, 12조에 보면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서 경작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 경작, 토지를 분배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것은 이걸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그래 그러면 이거 수용해서 추진해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정청도 설치했고요. 자, 교정청을 설치했어. 근데 지금 보면 죽어나는 소리가 납니다. 청나라 애들이 여기 와서 농민군을 싹 다 죽이고 있고, 일본 놈들이 와서 농민군을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야야야, 그만둬. 야, 지금 니들 몰라서 그래. 우리가 화친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니들 할 일이 없어. 미안하지만 고생했다. 돌아가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청나라 애들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본 놈들은 뭔데 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야, 청나라는 그래 우리가 와줬으니까 감사의 표시는 하는데, 야, 일본 니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러고 있다가 쭈 이것들 봐라. 야, 내가 목숨 걸고 니네 나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대접이 이렇게 푸대접이면 기분이 나빠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 기분이 나쁘고 말고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뭐 언제 도와달라고.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면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갑자기 막 뛰어옵니다. 얼로 경복궁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경복궁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경복궁을 딱 장악한 다음에 고종한테 들어가서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막 따지는 거죠. 고종이 아니 야 왜 이래? 그리고 우리 군대는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단 한순간에 고종이 인질로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황당하죠? 청나라 애들이 황당해요. 가만히 있어봐. 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도와달라고 왔는데 지금 농민군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고종을 잡고 있으면 야 그럼 고종 도와줘야 되는 거야? 어쩌면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한 것입니다. 자, 일본 놈들은 경복궁을 장악한 다음에 당시에 민씨정부, 민씨 이거 봐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여우 같은 것
그러면서 민씨정부를 박살내버려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섭정을 시켜버립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반청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납치돼가지고 막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부터 청나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그 강제로 섭정하게 하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이제 친일 정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친일, 반일, 친청 이런 세력들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친일파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또 친일파니까 다 나쁜 거. 그러면 흥선대원군 나쁜 놈이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아무튼 반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 청나라는 뭐야 이거? 흥선대원군 저놈 또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될 때 일본 놈들이 습격을 해버립니다. 청나라, 너 바보 같은 놈. 너네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 알았어. 그래서 한번 붙자. 자, 일본 놈들이요. 여기에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청나라를 쳐버려요. 빵! 그러면서 여기에서 터지는 게 뭐예요? 청일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청나라 애들도 총 쏘고 일본 놈들도 총 쏘고 있어요. 가운데서 누구만 죽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예요. 농민들은 완전히 학살당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일전쟁. 자,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야, 니들 이거 전쟁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야,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그러면서 강요하는 것이 뭐예요? 개혁을 강요해요. 일본식 개혁을 강요하는 거죠. 그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요. 군국기무처라는 것은 갑오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개혁기구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보면 강요로 인해서 시행되는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이제 7월 달에 시행되는 것이고, 군국기무처는 6월 달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리을번 있죠. 표 밑에 보면 리을번이 나와 있는데, 리을번 결과 1번은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를 묵살하고 경복궁을 장악합니다. 이상한 놈들 있죠. 친청 성향의 민씨정부를 붕괴시키고 흥선대원군 정부를 수립시키고, 1번이 청일전쟁을 도발을 하죠. 6월 달에 도발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단행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전쟁 상황이고 아이고 참 이거 진짜 정신없죠. 농민군이 여기서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죠. 빵빵 터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청일전쟁이 터져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놈들이 개혁이라는 거 막 하고 있어요. 제일 황당한 게 누구예요? 이 1894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농민군이에요. 근데 농민군이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주연은 또 누구로 바뀌었어? 청나라 일본 놈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그 농민군이죠. 동학농민운동을 추진했던 동학농민군들은요 황당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패정을 개혁해서 고종을 떠받들어 들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 놈들이 고종, 우리 국부를 뭘로 잡고 있어요? 인질로 잡고 있고, 게다가 남의 땅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학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학농민군은 여기에서 틀어버립니다. 방향을.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가 패정개혁,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주개혁을 했다는 건 우리 입장을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는 남의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 때문 아니냐. 얘들부터 몰아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등장하게 되니 이때 농민군이 대거봉기합니다. 자, 동학농민군. 그래서 북적부대와 남적부대가 연합을 해서 북적과 남적부대, 그래서 남적부대의 대표는 누구예요? 전봉준이고 북적부대의 대표는 손병입니다. 이 양반들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논산에 집결을 합니다.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자, 이제 우리는 예전과 틀리다. 반봉건을 외쳤죠. 예전에는 반봉건. 그래서 패정을 개혁해야 된다. 반봉건을 외쳤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반외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쳐 죽일 것들을 내보내고 개혁이고 뭐고 있지. 국가가 없는데 무슨 개혁이냐. 얘들부터 몰아내자. 옳소.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진격을 하게 돼요. 영동,
뭐 옥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격을 하는데 이깁니다. 계속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놈들이 이거 황당하네. 지금 청나라랑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들 쓸어버려야겠네. 어이 군대 좀 내놔. 뭐 하는 거예요? 조선 군대. 그래서 조선 군대와 일본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조일 연합군이에요. 어이가 없지요. 왜 그렇지요? 이렇게 됐죠. 일본 놈들이 우리 조정을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군을 일본군에 편입시켜서 조일연합군을 꾸린 다음에 관군이죠. 이 조일연합군으로 그 동학농민 2차 봉기를 막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막기 시작하냐면 공주에서 우금치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아쉽게 패배하면서 끝으로 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11월 달에 동학농민운동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끝이 난다. 딱 1년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자, 양괄호 2번 보시면 2차 봉기죠. 2차 봉기. 그래서 배경 일본 놈들이 청나라와 전쟁을 터쳤고, 그렇죠? 협박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전기에서 남적부대 그리고 남적부대 누구라고요? 전봉준. 그리고 북적부대 누구예요? 손병희. 그렇죠? 이렇게 연합부대가 논산에 집결을 하고요. 영농, 옥천 할 거 없이 공주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조일연합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막으면서 패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이 자료에서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양괄호 1번 농민정쟁의 성격 있죠. 농민군이 군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세도 정치하에서 농민 봉기와는 차원이 틀리죠. 이건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 전쟁적인 성격이 있고 반봉건 운동 두 번째 거.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반침략 반외세 운동. 그래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했었던 운동이었다. 양괄호 2번 한계가 있었죠. 한계. 그래서 애초부터 이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다면 세상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 사견인데 이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조정해 가가지고 완전히 한 번에 개혁을 했다면 나라는 바뀌었을 건데, 그렇죠? 안타깝다는. 3번에 청일전쟁이 나와 있어요. 양괄호 1번의 배경,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텐신조약 위반 때문에 얘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바로 드릴 거예요. 자, 3번에 갑오개혁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 동학농민운동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 70%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예요? 집강소입니다. 집강소는 정답을 제가 동학농민운동이 나왔는데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집강소를 찍으세요. 집강소. 집강소가 아니다 그러면 전주화약을 찍으세요. 전주화약. 정주화약 결과가 집강소고 집강소의 배경은 전주화약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고부 관하 습격이죠. 그래서 고부 얘기가 나오면 처음 당시구나. 1월 달에 일어났던 것이구나. 그래서 고부 관하 점령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엑스아 이용태가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모였어요? 백산에서 모입니다. 백산에서 어떤 거래요? 4대 강령을 해요. 그렇죠? 황토현 황룡춘 전투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을 때 순서 맞추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됐고 전주화약 집강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장악하죠. 경복궁 장악.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터지고요.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 갑오개혁이 있으니 이 궁극기무처라는 놈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조일연합군 요 놈이 또 조일연합군 이 놈이 또 중요하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엄청 많네.
요렇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궁극기무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설명 끝내고 가보개혁 들어갈 건데 그때 중요해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은 요렇게 해서 순서 맞추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가로 빵 뚫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에서 사료 가나에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가는 뭐 고부과나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집강수 어쩌고 저쩌고 이 사이에 있었던 거 백산 그리고 황룡촌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출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만화 컷으로 출제가 되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백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 위에서 그 조정의 관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 혹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화약이죠. 전주화약. 그리고 나서 관원의 그 관군이 아닌 일반 농민이 앉아가지고 와 처결한다 이렇게 나오면 집강소잖아요. 이런 내용들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문제를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형되면서 끝이 난다. 자, 우리는 그 가보개혁을 공부를 해봅시다. 가보개혁 3번에 가보을미개혁의 추진이에요. 1894년부터 1895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은 총 4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뭐 다 외우실 거 없어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칠판은 조금 더 깨끗하게 지울게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숨 돌리세요. 제가 아마 이거 지우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니까 자, 10초 걸리나? 10초 걸릴 거예요 아마. 자, 한숨 돌리고 책 페이지는 가보을미개혁으로 갑시다. 아이고 팔 떨어질 것 같아. 깨끗하게 지워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 한 몸 불사르고 있어요. 자, 가보을미개혁이에요. 자, 가보년에 시작합니다. 1894년에 시작해서 을미년 1895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가보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가보개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가보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보개혁 따로, 을미개혁 따로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4차례인데 1, 2차 가보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고 4차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보개혁은 1, 2차까지 기억하시고 을미개혁은 4차 개혁이라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을미개혁은 따로 나와요. 가보개혁 1, 2차 그리고 을미개혁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양괄호 1번의 가보을미개혁의 배경이죠. 자주적 개혁의 요구. 동학농민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개혁하자. 그리고 그 전부터 이모군란, 썩어 빠졌구나. 이 정도 개혁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 바로 2년 뒤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되죠. 갑신정변, 14개주 정강,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개혁 얘기 나오다가 동학농민군이 개혁하자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것이 동학농민운동이고. 자, 지금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추진하니 그것이 가보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자, 1차 가보개혁은 일단 군국기무처에서 시작됩니다. 자, 군국기무처가 나오면 1차입니다. 그래서 1차, 우리 시험에서는 1차, 2차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낸 경우도 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나오고요. 보통은 1, 2차를 뭉뚱그려서 시험 문제 나요. 가보개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1차 개혁, 군국기무처가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1차 개혁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개 일본이 개혁을 강요했고요. 니은번 보시면 정치,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왕실 사무 따로, 국정 사무 따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입헌군주제 같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6조를 8아문으로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외아문을 배웠죠. 6조가 바뀐 거예요. 8개의 아문으로 바뀌었고 개국기원을 사용합니다. 개국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국 언제 했죠? 개국
조선이잖아. 1392년이죠. 이것을 1년으로 놓고 개국기원 몇 년이라고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연호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4년 하면 이거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개국기원 503년이 나와요. 503년 때 우리가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디귿번 경제에서 탁지아문에서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해야 된다. 아문이잖아요. 그렇죠? 탁지아문 얘기 나오면 1차 가부개혁이구나. 자, 은본이 제가 있었고 조세 금납하예요. 이제부터 조세는 돈으로 낸다라는 얘기죠. 자, 리을번 사회에 보시면 신분제를 철폐합니다. 이제부터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돼 있어요. 공사 노비제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사람을 산다? X. 그렇죠? 조혼 금지, 일찍 결혼하는 거 안 되고 과부의 재혼도 허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2차 개혁으로 갑니다. 2차 개혁으로 갈 때 보니까 1차 개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일본이 보여. 안 되겠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시켜버리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법다운 법을 만드니 그것이 홍범 14조입니다. 자, 이 홍범 14조를 법제화시켜서 계속 추진했던 개혁을 더욱더 강력히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개혁. 그러면 홍범 14조 나오면 2차 개혁입니다. 자, 전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고요. 맨 끝에 보면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서 그 아래줄에 홍범 14조가 발표가 되고 삼국간섭 이후에 2차 개혁,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홍범 14조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자. 자, 1조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연호를 폐지시키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니은번 보시면 정치, 이 8아문 있죠?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문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7부로 고치자라는 거예요. 자, 지방제도도 예전에 8도가 있었잖아요. 자, 23부 그리고 337군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337 엄청나죠?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단위수를 개편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337군이 나오면 2차입니다. 2차. 딱 한 번 337은 딱 한 번 나와. 337. 사법권 독립,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지방관은 행정권만 갖고 있고 사법권 군사권은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경제 됐고요. 군사, 훈련대와 시위대. 그래서 군사개혁은 미비합니다. 왜 그러죠? 아무래도 일본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군사개혁을 해서 군사권이 강화되면 일본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못하게 계속 막아요. 자, 교육에서 보면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는데요. 이것은 고종이 직접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는데요. 이 앞으로 신식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후로 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나 한성사범학교. 사범학교잖아요. 사범대는 뭡니까? 그 선생님 교육시키는 데죠. 그래서 선생님 양성소, 교사 양성소가 만들어지니 이것이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제국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세요. 그때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중단이 되는데요. 왜 중단이 되냐면 보세요. 2차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중단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 놈들하고 전쟁이 빵하고 터졌단 말이죠. 전쟁 과정에서 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세요? 일본 놈들이 우세요. 어이없이 청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와, 조선은 놀래자빠지죠. 이 엄청나게 큰 대국, 우리가 섬겼던 청나라가 이 오랑캐, 속국으로 여겼던 일본 놈들한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하죠. 그래서 조선이 일본 놈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겠구나. 친일 세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친일 내각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친일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본 쪽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을 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끝났죠. 얘들끼리 전후 사후 처리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무엇이냐?
일단 청나라 모든 책임을 일본이 청나라한테 지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배상금이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뭘로 더 받아요? 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하고 타이완을 할양받는 것이 일본 애들이에요. 이렇게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할양받다 보니까 이 옆에 있었던 러시아가 어이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러시아는 청나라 뺏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요동도 먹을 것인데 이것이 일본 놈들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청나라 땅인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야, 돌려주고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핫쭈, 야, 피가 말랐어. 나는 아직 피가 고파. 너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요, 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이 조만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참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머리를 씁니다. 프랑스와 독일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뭔데? 이 어린 놈이 나한테 덤비는데 내가 때릴 수는 없고 좀 혼내주고 싶으니까 내 뒤에 좀 서 있어. 그래, 그럼 도와줄게.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너 일로 와봐. 어린 놈 자식이 아직 못 돼.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불러? 딱 갔더니 이 어깨들이 두 명이 더 서 있는 거죠.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니야, 아까처럼 나와봐. 뭐가 어째서? 너 똑바로 얘기해. 이거 누구 땅이라고? 이게 누구 땅입니까? 이거 청나라 땅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청나라 땅을 주고 일본 놈들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로 그 삼국이 간섭을 했다. 그래서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개입을 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넘겨주게 하고 일본 놈들이 집에 가게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완전히 놀래 자빠지죠. 왜요? 청나라가 대국인 줄 알았는데 청나라 깨졌고, 일본이 크구나. 그래서 일본하고 쎄쎄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는 이 청나라를 깬 일본 놈들한테 말 몇 마디로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지금 친러 세력이 미친 듯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2차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이것이 그래서 중단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차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친러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이 친러 내각이 3차 이 2차에서 마무리 못했던 것을 3차에서 하려고 추진을 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일본 놈들이 황당해요. 누가 황당해요? 이놈들이 제일 웃기는 놈들이에요. 아까는 청나라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내가 잠깐 이겼을 때 일본 편, 나는 니들이 좋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한번 깨지니까 러시아하고 착 달라붙어 이런 쳐주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을 이제 예전에 어떻게 기회를 넘볼까 이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그냥 박살내놔야겠구나.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한순간에 이 판을 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아주 쳐죽일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이 뭐예요? 이 명성황후 민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인연이 쳐죽일 년이다.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악랄한 것이다. 앙큼한 것이 우리한테 붙더니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이제부터 이것을 여우라칭한다. 이른바 뭡니까? 여우사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도 안 되는 국모를 살해하는 욕할 뻔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천인 공노할 일. 그것도 일본 군대가 와서 습격한 게 아니고요. 동네 양아치들을 부릅니다. 이것을 낭인이라고 하는데 이 낭인들을 불러요. 침 찍찍 뱉고 껌 쫙쫙 씹는 놈들. 근본도 없는 것들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교육을 시켜서 여우 잡아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경복궁을 넘어서 저쪽 건천궁이라고 우리 경복궁에 들어가면요, 이 청와대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맨 끝에 담벼락. 그 앞에 보면 조그만하게 조금 기운이 참 슬픈 기운이 서려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쪽이 건천궁인데 여기가 명성황후의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습격을 해가지고요, 그 고종을 위협하고 가만히 있어. 모가지에 칼을 대고 샥 담을 타가지고 모가지에 칼을 대고 잘 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서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살해를 내버린 것이 을미사변이에요. 쳐죽일 것들이죠. 어디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살벌하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근본이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원래 왕과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왕을 죽일 때도 일정한 그 의례를 치른 다음에 목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아니죠. 어디 뭐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얘기하죠. 우리 정부하고는 관련 없는 애들이야. 지들이 보낸 거죠. 지들이 보내가지고 이거 다 그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한 10년 전에 일본의 학자들이요. 일본 사람들 다 욕하시면 안 돼요. 일본 학자들의 의식 있는 학자들이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위안부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을미사변도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학자들이 의식 있는 학자들이 싹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복궁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후손인데 저희 선조들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제를 올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감동이야, 감동. 근데 이런 것을 일본 정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 여기까지 됐어요. 조금 이따 가면요. 일본 그 일제강점기 들어가죠. 그러면 진짜 와 제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관련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국모를 살해해버리고요. 아주 살벌하게 살해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고종을 협박하면서 야 됐지? 이제 앞으로 했던 거 뭐 친러? 어떻게 할래 얘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친러파가 다시 친일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중단되죠. 해보지도 못하고 4차로 들어가니요. 이것이 을미개혁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이죠. 자, 을미개혁 볼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변화,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파가 득세하고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을미사변에 그 흥선대원군이 가담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궁 문을 열어주고 해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게까지는 좀 저로서는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죠. 자, 을미사변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또 친일 개편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을미사변 있지요. 한번 보세요. 참 진짜 화가 나는데 아무튼 우린 시험과 관련돼서 니은번 내용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력이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태자를 가려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양력 사용했고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연호를 제정했죠. 뭐라고? 건양이라고 제정을 했고요. 소학교, 진의대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내용인데 단발령 그리고 우편사무도 제기하는데 1884년 갑신정변과 동시에 우편사무가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시작도 못 해보고 중단이 됐다가 이제 1895년 11년 차에 들어서 다시 우편사무를 재개하게 되는 것이고 종두법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외워야 될 게 태양력, 건양, 단발령, 그리고 종두법 이렇게 외우고 을미개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따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는 이쪽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요. 이쪽에 외우지 않았던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푸셔야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보통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합쳐서 나온다라는 건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1차와 2차를 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부기억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요거 따로 이렇게 기억하자라는 거. 자, 중단, 을미의병과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단되는데요. 일단 그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을미의병이 터지는데요. 이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을미의병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경,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시해는요, 여러분 시해라는 단어는 하급관리, 그러니까 하급관리가 신하가 그 하극상으로 인해서 왕이나 그 왕비를 살해하는 것, 이걸 가지고 시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게 시해라고 단어를 못 쓰겠어요. 살해라고 쓰는 거지. 누가 죽였다고요? 일본 놈들이 살해한 거잖아요. 그럼 살해지 어떻게 시해예요? 그렇죠? 대신 그
고려시대의 국민왕은요 시해당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자, 아무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요. 을미사변과 이게 을미사변이잖아요. 을미사변과 그리고 을미개혁 때문이죠. 이 중에서도 뭡니까? 단발령이에요. 당시에 그 양반들은 다 뭡니까? 유생이에요. 양반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예요. 어디 함부로 몸에 손을 냅니까? 예전에 뭡니까? 명성황후가 아기를 딱 낳는데 그 아기도 손을 못 댔는데, 그렇죠?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머리카락을 잘라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내 모가지를 칠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카락 자르려면 내 목을 쳐라. 이렇게 했던 것이 당시에 위정척사 양반 유생들의 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모를 근본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살해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 울분이 지금 표출되기도 직전인데 이때 단발령을 해 에이 쳐 죽일 것들아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그러니까 순서 맞추기 할 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을미의병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누가 있겠습니까? 양반 유생들이죠. 양반들이 주도가 돼서 의병장이 되면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 그래서 누구? 일본 놈들을 향해서 항일 의병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 사상 운동, 위정척사 운동할 때 1890년대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병 운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세력, 거기에 그림을 보세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조선 백성이 울분, 단발령의 시행, 을미의병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세력, 위정척사 사상의 유생들이 대부분 주도합니다. 그래서 문석봉, 유인석, 이송 이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런데 이때 보세요. 고종이라는 왕은 참 슬픈 왕이죠. 왜 그렇죠? 자, 이 청나라를 믿었는데 청나라한테 깨지고, 일본 놈들 믿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 짓거리하고, 러시아도 뭐 별볼이었고, 영국 애들도 지금 죽이겠다고 달라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와이프 있죠? 안 사람이라도 의지가 돼야 되는데, 왕비인 명성황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렇죠? 명을 달리했고, 그렇다면 고종은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백성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의병. 으악 하면서 들고 일어나죠. 모든 책임은 내 책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고종은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겠지요. 그런데 이 고종을 또 일본 놈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포로로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고종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의식 있는 신하들이요, 고종을 일단 고종 구하기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을 일단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피신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로 옮기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공관. 그것이 어디냐면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 실패하고요. 결국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겼을 때 이걸 성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니 이 당시에 을미의병이 있었을 때 이 당시에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서울이죠. 서울 안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본 놈들은 러시아 공사관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보면 서울에 있는 거지만, 고종은 서울에 있는 거지만 고종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고종은 여기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는 주인이 잃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관파천 이후에 이 프랑스 러시아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다 달라 들어가지고요. 막 영토를 우리나라의 이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권을 다 뺏겨요. 철도 부설권, 산림체벌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관파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튼 아관파천을 한 고종은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고종은 이제 러시아가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한테 볼 때요? 일본 놈들. 뭐 삼국 간섭이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못하는 그 큰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고종이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맞아, 나는 왕이다 라는 거죠. 내가 국왕인데 지금 다행히 러시아가 도와주면서 왕권을 복원시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할 것이니 이쪽에 궁에 있던 대신들은 매일매일 여기로 와서 사물을 보게 해라 라고 했던 시대가 아관파천 시대예요. 그래서 아관파천을 단행하니 이때 고종이 결제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들으시오. 내가 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울분을 한다. 나도 화가 난다. 그래서 이 단발령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단발령을 철회할 테니 여러분들도 노여움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병 철회 권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반들이 예, 전하. 그러면서 자진해산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어명이잖아요. 이 양반 유생입니다. 화가 나지만 어명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랐다라는 거고. 자, 양과로 2번에 활빈당이 있었는데요. 조직, 을미의병에서 활동하다가 해산한 농민군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안 해! 라고 하면서 따로 조직을 했으니 활빈당입니다. 그래서 활빈당은 의적 활동을 했던 도적 집단인데 40~50명이 무리를 지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당시에 부호들을 집을 습격해가지고 돈을 재산을 뺏어요. 그런 다음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백성 집에다 쌀도 던져주고 막 이렇게 던져줬던 의적 단체가 활빈당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